컴퓨터 개론 및 실습 온라인 강의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배열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배열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5번 던졌더니 5, 4, 2, 6, 2 5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늘어놓은 결과를 흔히 숫자의 배열, 어레이라고 합니다. C 언어에서는 숫자의 배열뿐 아니라 여러가지 데이터형의 배열을 관리합니다. 배열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열 변수를 선언합니다. 형 선언자 다음에 배열 변수명 그리고 브래킷 대괄호 안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인티저형이고요. 배열의 이름은 다이스입니다. 대괄호 안쪽에 5를 집어넣은 것은 5개의 기억 장소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정수형 데이터고요. 이와 같이 배열의 형과 배열 변수명 그리고 배열의 크기가 배열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꺽쇠가로 브래킷이 있으면 배열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죠. 배열은 순서대로 각각의 원소가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C 언어에서 배열의 첨자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소는요 1이 아니고 0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주사위를 5번 던진 결과를 변수명에 대입을 해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하나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타자를 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할 때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정수형 배열이고요. 변수명은 다이스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생략되었죠. 이와 같이 크기를 생략하면 크기가 자동으로 지정되는데요. 중괄호 안에 원소의 개수를 세고 그 개수만큼 배열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이번에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했는데 초기화하는 원소의 개수가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자동적으로 초기화됩니다. C 언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볼까요? 이와 같이 myDice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5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초기화했어요. 이와 같이 첫 원소는 1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원소는 모두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배열의 각 원소는 독립적인 변수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다룬 배열 변수 다이스 인덱스가 2인 원소에 저장된 값에서 3을 더하고 싶으면요 이와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이 자체가 독립 변수가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컴파운드 어사인먼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긴 독립적인 원소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배열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수형 배열 다이스를 5개의 크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덱스 5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0부터 4까지가 5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기억 장소를 접근하기 때문에 심각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데요. 5개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0부터 1, 2, 3, 4까지는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하지만 인덱스가 5인 경우는 기억 장소를 여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와 같이 5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제대로 초기화가 되어 있지만 인덱스가 5인 경우는 기억 장소가 다른 곳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엉뚱한 값이 들어와 있죠. 이와 같이 다이스 인덱스가 5인 기억 장소는 엉뚱한 곳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그곳의 값을 바꾼다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C 언어를 처음 배울 때 배열의 크기를 선언하는 이 문장과 실행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언문이고요. 이것은 실행문에 포함되는 문장입니다.
C 언어에서 다루는 공학적인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수학함수 sin x 등은 C 언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를 인수로 가지고요. 이 값은 실수값이 됩니다. C 언어에서는 이것을 실수인수, 실수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함수의 선언의 구조를 볼까요? 먼저 데이터형이 오고요. 함수 이름이 옵니다. 그리고 퍼렌시시스 둥근 가로가 시작하고 그 안에 인수를 적습니다. 인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형이 있어야 되고요. 인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둥근 가로로 끝나고요. 함수의 내용은 항상 브레이스 가로로 시작해서 브레이스 가로로 끝나는 안에 내용을 적습니다. 데이터형을 요구할 때는 이와 같이 같은 데이터형을 리턴해야 합니다. 함수 및 인수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데이터형을 선언했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함수 이름 앞에 void를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수가 없을 때는 이 안에 void를 적습니다. 함수의 값은 이와 같이 return expression의 형태로 리턴합니다. 함수의 구조를 요약해서 설명해 볼까요? 데이터형이 있고요. 함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수를 적고요. 실행문을 중괄호 안에 적습니다. 함수의 구조를 배열의 구조와 비교해 볼까요? 데이터형이 있고 변수명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배열에서는 크기를 지정할 때 이와 같이 브래킷 가로를 씁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쓰는 경우는 여기에 어사인먼트 연산자가 옵니다. 하지만 함수에서는 두 개의 괄호가 바로 연결되어 있죠. C 언어에는 여러 가지 수학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익스포넨셜, 로그, 내추럴 로그입니다. 기저를 10으로 하는 로그는요, 로그 110을 씁니다. 그리고 스퀘어 루트 함수가 있고요. 함수의 absolute value, 절대값을 구합니다. 거듭 제곱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인수를 갖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제어 흐름 플로우 컨트롤을 공부하겠습니다. 당연히 문법의 설명은 C 언어에 관한 것이지만 명령어 작성과 실행은 엠샷맷으로도 처리하겠습니다. if else 구문입니다. if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건문이 가운데 있습니다. 괄호 안에 조건문을 계산해서 참이면은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요. 거짓이면은 실행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if문이고요. if else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참인 경우에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문에 있는 스테이트먼트 2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사망연산자와 비슷하죠. 사망연산자에서 컨디션이 참이면 첫 번째 익스프레션 1으로 가고요. 거짓이면 여기를 생략하고 익스프레션 2로 갔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사망연산자는 익스프레션을 쓰기 때문에 간단한 명령을 쓰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긴 스테이트먼트가 올 수 있습니다. if else문에서 if는 느낌표와 같은 역할이고요. else는 여기 있는 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예를 볼까요? x는 2이고 s는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x가 1인가 물어봅니다. x는 2니까 거짓이죠. 그러면 지나갑니다. else로 와서 다시 x가 2인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참이면은 여기를 실행하고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s값 3에 10을 곱해서 3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등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x와 s는 정수형을 사용한 것이고요. 실수형에서는 등호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x는 스퀘어 루트 2와 같은가를 판단할 때는 몇 개의 유효 숫자가 서로 같다고 하는 것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등식을 이용합니다. 오차값이 적당한 허용 오차보다 작으면 두 개는 서로 거의 같다고 보는 것이죠. 순환문 while입니다. 컨디션이 참인 동안에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라는 간단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그래서 컨디션이 참인 동안에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판단해서 참이면 다시 돌아오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끝내려면 반드시 거짓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컨디션이 항상 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테이트먼트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명령어를 실행해야 됩니다. 순환문 while에 대한 예제를 볼까요? 정수형 데이터 i는 0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실행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가 0입니다. 프리픽스 플러스이므로 먼저 이것을 계산합니다. i를 1을 더하고요. 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이 5보다 작은지를 판단합니다. 참이죠. 그래서 i 값은 1이니까 1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i는 1이고요. 플러스 i니까 먼저 i 값을 증가시킵니다. 부등식은 참이고요. 그래서 2를 출력을 합니다. 다시 2가 되고 1을 올리고요. 참이니까 3을 출력하고요. 3에서 1을 증가시킨 것이 참이니까 4를 출력을 합니다. i 값이 4일 때는 플러스 i는 5가 됩니다. 이 부등식은 거짓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5는 출력이 되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플러스 증가연산자가 포스트픽스 뒤쪽에 와 있습니다. 먼저 부등식을 실행을 하고 i 값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i 값은 0입니다. 그리고 포스트픽스 플러스이므로 먼저 부등식을 판단합니다. 0은 5보다 작죠. 참이 됩니다. 그리고 i 값을 1을 증가시키니까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인 경우에도 부등식을 판단해서 참이 되고 증가해서 2가 됩니다. i가 2일 때도 부등식은 참이 되고 1을 증가시켜서 3이 되고요. 3일 때도 마찬가지로 4가 됩니다. i 값이 4가 돼도 마찬가지로 4는 5보다 작고 true가 됩니다. 증가시키면 5가 되고요. 그래서 5가 출력이 됩니다. i 값이 5가 된 다음에는 5는 5보다 작다는 거짓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있는 i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는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고요. i 값은 6으로 됩니다. 대신에 여기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미묘한 차이이지만요. 이 문장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5가 출력이 되는데요. 다음 문장에서 i 값을 사용할 때는 값이 6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둬야 합니다. 화면에 출력된 대로 i 값이 5이니까 바깥에 나와서도 i 값이 5인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순환문 do while입니다. 바로 앞에서 공부한 while문에서 스테이트먼트는 while의 뒤쪽에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앞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와 같이 스테이트먼트가 컨디션의 앞쪽에 와 있는 경우는요. 왜 그런가 하면은 do while의 경우에는 while 내부의 컨디션이 참, 거짓에 관계없이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가 앞쪽에 온 것인데요. do while의 구조를 다시 볼까요? do는 실행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에 가서 컨디션이 참이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요. 또 컨디션으로 와서 참이 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반복이 되니까 순환문이죠. 만약에 컨디션문이
거짓이 되면요, 스테이트먼트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앞에서 배운 while문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do while문은 반드시 한 번은 실행이 됩니다. for문은 명령어 다음에 괄호가 있고요. 초기화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세미콜론, 컨디션, 세미콜론, 익스프레션이 있고요. 괄호를 닫고 스테이트먼트가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세미콜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요, 이 순서와 동일합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바깥쪽에서 하고요. 이것은 한 번만 실행됩니다. while문이 오고요, 컨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고 익스프레션 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for문과 while문에서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while문을 써도 되는데 왜 굳이 for문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익스프레션이 아주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할 때 쓸모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초기화를 먼저 하고요, while문이 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차, 버스, 트럭 이와 같이 큰 내용들이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많은 명령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익스프레션이 오는데요. 이것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크기를 비교한다면 열쇠와 같습니다. 기차와 트럭과 버스를 운전하려면 열쇠가 있으면 되는데요. 크기 차이는 엄청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놓으면요, 익스프레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키의 역할은 이와 같이 자물쇠 옆에 있는 것이 더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컨디션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놓고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환문 for문은 while문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키 역할이 이 내부에 있을 때 이것을 안쪽으로 뽑아내서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s는 0으로 초기화하고 for문을 실행합니다. 초기 값으로 i는 0을 주고요. 이것은 한 번만 실행됩니다.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이 되는데요. 먼저 i가 0일 때 실행을 하면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s에 10을 더하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다음 번으로 i++를 합니다. 그럼 i 값이 1로 증가하겠네요. 그리고 다시 컨디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for문의 구조는 이와 같이 익스프레션을 실행하면은 다시 참과 거짓을 판단하러 오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이 실행되면은 바로 옆에 컨디션으로 옵니다. 여기서 1로 가는 것과 여기서 1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i가 0에서 1이 되면요, 1로 옵니다. 그러면 1은 3보다 작죠. 참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을 더해서 2가 됩니다. 그리고 i++로 오면요, 1의 값이 2가 됩니다. i 값이 2인 상태로 다시 조건문으로 옵니다. 2는 3보다 작죠. 그래서 s+는 10을 실행합니다. 그럼 30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익스프레션으로 오면요, i++ 해서 이 값은 3이 됩니다. 1로 다시 돌아오면 3은 3보다 작다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지 않고 이것은 실행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for문을 판단할 때는요, 이와 같이 전체의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익스프레션을 실행하는 것을 이와 같이 순서를 이쪽으로 놓은 것입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스테이트먼트가 단 한 줄이지만요, 많은 경우에 for문은 굉장히 긴 문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뒤에다 놓으면은 이 순환문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for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 알아둬야 합니다. 브레이크 명령어입니다. 순환문이나 선택문에서 빠져나오는 명령어로 복합문에서 닫힘 중괄호 바로 뒤에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복합문이 여기 있죠. 이 바깥이니까 결국 복합문을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브레이크 명령어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문장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브레이크문은 바로 다음 블록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와 같이 브레이크 문은 한 번에 하나의 문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브레이크 문으로 다음 쪽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총 4개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문의 예제를 볼까요? i는 0으로 두고요. while 문에서 1입니다. 이것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계속 반복돼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실행해서 여기까지 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브레이크 문이 사용됐고요. i 값을 출력하고요. 참인지를 보겠습니다. 플러스 i니까 i 값이 1이 됩니다. 1은 5보다 크다는 거짓이므로 브레이크는 실행되지 않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순환문을 계속하다가 i 값이 4인 경우를 볼까요? i 값이 4인 경우에 플러스 i는 5가 됩니다. 5는 5보다 크다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실행되지 않고요. 5를 출력을 합니다. 5를 출력한 i 값에서 다시 플러스 i가 되면요. 6이 됩니다. 6은 5보다 크니까 브레이크 문을 실행해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6은 출력되지 않고 5까지만 출력이 되는 것이죠. 브레이크 명령어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이 복합문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브레이크 문입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복합문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명령어와 마치 친구 같은 관계인 continue 명령어입니다. continue 명령어는 실행 위치를 순환문의 처음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인데요. 순환문의 처음 위치는 복합문의 닫힘 중괄호 바로 앞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순환문의 처음으로 돌아가니까요. 실행하는 위치가 continue 명령어에 도달하면 나머지 명령어는 모두 건너뛰고 닫힘 중괄호 바로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순환문의 처음 위치로 가는 것이죠. continue 다음에 명령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순환 위치로 바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예제를 볼까요? i는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while문 내부에서 i가 3이 되는 경우에 continue 명령이 있네요. 여기서 i가 2인 경우라면 플러스 i를 통해서 3이 됩니다. 3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i는 3이니까 continue 명령이 실행돼서요. 다음번에 i를 출력하는 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4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중에서 3이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continue 다음에 있는 명령들은 실행되지 않고요. 바로 순환문의 첫 위치로 돌아갑니다. 고투와 라벨입니다. 라벨은 목표 위치를 뜻하고요. 일종의 변수명처럼 취급합니다. 라벨 다음에는 반드시 콜론을 붙여서 이것이 라벨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명령어 고투라벨은 현재 실행 위치에서 라벨의 위치로 바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고투와 라벨의 간단한 예제입니다. A는 1로 뒀고요. 서울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서울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B는 2인 명령은 건너뛰고 서울로 도착합니다. 라벨 뒤에는 콜론이 있고요. C는 3이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B에 2의 값을 저장하는 것은 생략되고 A는 1과 C는 3만 실행이 됩니다. 고투와 브레이크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고투를 이용하면 중첩된 순환문을 한 번에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는 하나의 순환문만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고투문을 하면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다음 또는 중간에 어딘가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 아무 곳에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에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고투문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스파게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메뚜기가 뛰어다니듯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투문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되도록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치 명령은 마치 제비뽑기를 하듯이 여러가지 선택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골라서 가는 것입니다. 스위치 명령어의 문법 구조입니다. 스위치는 괄호 안에 익스프레션이 있는데요. 이 스위치의 인수 익스프레션은 인티저 또는 캐릭터형입니다. 이와 같은 정수형을 쓰는 이유는요, 같다,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데이터형이 정수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형인 경우에는 같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었죠. 스위치 명령은 익스프레션에 주어진 값과 여러가지 케이스 중에서 동일한 값이 있는 곳으로 분기하는 것입니다. 수식이 상수값에 일치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쪽으로 브랜치, 분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응하는 값이 없으면 디폴트 값으로 갑니다. 이러한 디폴트 명령도 없으면 아무데도 일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케이스 다음에는 반드시 상수가 와야 됩니다. 변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수가 와야만 어떤 케이스인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C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케이스가 다르니까 내가 어느 한 케이스를 가면 다른 케이스는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케이스에 도달해서 명령을 실행하고요. 브레이크 명령이 없으면 그 아래 명령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를 골랐을 때 모든 케이스를 다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케이스만 실행하고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그 케이스의 마지막은 브레이크로 끝나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래의 명령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위치에서 케이스 명령어는 들어오는 위치만 결정해 주고요. 나가는 위치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케이스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쓰고요. 아랫부분을 진행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스위치의 사용 예입니다. ABC는 모두 0이고요. N은 4가 됐습니다. 스위치의 인수가 N인데요. N에 주어진 값은 4입니다. 그러니까 4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가야 되는데요. 케이스 1이고 디폴트고 케이스 2고 케이스 3입니다. 4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디폴트로 갑니다. 디폴트 마저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디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해서 C는 5를 실행합니다. 여기 있죠. 그런데 C는 5 다음에 브레이크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명령어는 B는 20이기 때문에 B는 20이 실행되고요.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이제는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와 같이 스위치 명령에서 케이스는 들어오는 위치만 결정해주고 나가는 위치는 브레이크나 또는 스위치의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